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남자 온달장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는 지금 자막으로 보이시죠? 비정한 현대판 고려장 이야기로 잡아봤습니다. 자, 주제가 조금 무겁긴 한데 제가 보다 가볍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려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려시대 때 이제 집에 먹을 게 없을 때 나이 든 부모님을 산에 버렸다고 하죠. 이제 거기서 유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물론 뭐 역사적으로는 뭐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는 합니다.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수 나훈아의 공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소절 잠깐 한번 불러볼게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가 어리석다는 것을. 자, 왜 제가 이 노래를 불렀냐 하면 우리 참 인간 삶 자체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산다고는 하지만 참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이 우리 인간 삶이라고 이제 그 공에서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그렇게 성인들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야기가 어디에서 이제 주로 등장을 하냐면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당 부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자식한테는 제가 바보고 제가 어리석고 제가 어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의 그 주인공은 어느 시설에 있는 노부부의 이야기예요. 할아버지 한 분은 이제 80대 중반,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한 두어 살 적으니까요. 중반 가까이 되시는 나이죠. 두 분이 이제 시설에 같이 계세요. 그리고 할머니는 치매에 걸려 계시고요. 또 할아버지는 지금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두 분이 이제 시설에 와 계시는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저에게 이제 들려준 이야기인데 가히 충격적이고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바로 현대판 고려장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생활로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까 뭐 탄탄하게 사셨죠. 그리고 또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돈 관리도 잘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잘 하셨대요. 돈도 많이 모으고 또 재테크를 잘 하셔서 빌딩이 한 두어 채 정도 있을 정도로 탄탄하게 사셨대요. 자식 관리도 잘하고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오셔서 이제 뭐 노후 걱정이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공직 생활 오래 하시다 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요. 할아버지가 아시는 게 되게 많으세요. 비록 이제 거동만 불편할 뿐이지 생각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그리고 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상황이었으니까요.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거동만 불편하다 그러면 시설에 와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인과 함께 시설에 이제 오게 된 동기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제 그야말로 탄탄하게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요. 그래도 뭐 본인이 건강하고 또 재산이 있고 집이 있으니까 굳이 할머니를 이제 시설로 보낼 필요가 없고 집에서 같이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이 닥쳐요. 할아버지가요. 화장실을 가다가 화장실 앞에 이제 물이 있었는데 거기 아마 미끄러져서 꽈당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크게 다쳐요. 그래서 이제 급히 응급실로 실려가서 조사를 받아보니까 이미 이제 고관절이 이제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나이에 이분이 이제 80대 중반인데 시설로 들어온 지가 한 10년 됐으니까 70대 중반 때 이제 그 일을 당하셨겠죠. 이제 고관절 나갔으면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이제 더 이상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 6개월 정도 이제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됐어요. 대신 이제 걷지는 못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휠체어를 신세를 지고 이제 퇴원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 아들아, 나 집에 갈래?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어떻게 집에 가세요? 왜? 집에 가야지. 집에 가면 아버지하고 엄마 누가 케어해요? 니들이 있잖아. 아, 우리는 못해요. 우리 직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케어를 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시설로 가셔야죠. 시설로 가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이 할아버지가 들었던 겁니다. 아,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이 아들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반박할 만한 어떤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못 모시겠다는데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도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할머니를 케어를 못하고, 할머니는 더군다나 치매니까 어떻게, 누군가가 케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없이 자식의 주장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설에 들어가시는 거죠. 근데 정신이 말짱하시기 때문에 그곳의 그 시설의 그 생활이라는 게 이 할아버지한테는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이겠어요. 주위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아픈 사람들이고 치매 환자고 그런데 본인은 정상이잖아요. 자, 그런 생활을 이 할아버지는 이제 10년간 견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 나갈지를 모릅니다. 이제 죽어야만 그 시설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시설에 가고 나서 더 큰 일이 생깁니다. 또 뭐냐?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아들이 서류를 하나 들고 왔대요. 뭐냐고 하니까요. 아버지 이거 도장 찍어주세요. 뭐? 이거 아버지 건물인데요. 이거 저한테 넘기려고요. 뭐? 그게 말이 되냐? 이거 아버지 재산인데 어떻게 니들한테 넘기라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 그렇게 못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지금 이렇게 생활하시는 돈, 그 다음에 아버지 용돈 다 누가 드려요?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잘 알죠.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 어르신들도 재산이 있어야 자식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설에 들어왔다가 그것마저도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보따리 다 내놓으라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몇 달을 버텼대요. 도장 안 찍고 버텼대요. 근데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아들의 집요한 어떤,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못 이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졌어요. 다 넘겼습니다. 모두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설에 있으니까 뭐 꼼짝 못 하는 거죠.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감옥 같은 삶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나마 이제 돈이 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좀 가려 먹는 사람인데 그것도 음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나 뭐 학교나 이런 그 단체 급식을 10년간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물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먹긴 먹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각 계절마다 이제 특식이 한 번씩 생기면 그걸 사 먹겠다. 여름이면 냉면, 뭐 비빔밥이라든지. 근데 이 할아버지가 특히 좋아하는 게 김치예요. 저에게도 이제 김치를 보여주는데, 자, 이 김치는 조금 값이 나가는 거라서 그나마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의 음식을 버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죠.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돈들이 자, 그걸 사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쵸? 자식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월 한 몇십만 원씩 받는 것 같아요, 용돈을. 근데 이 할아버지는 다른 게 쓸 게 없으니까 이제 먹는 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둘씩 이게 늘어나니까 이제 돈도 조금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한테 이야기했대요. 아들아, 내가 이게 먹고 싶은 게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이걸 더 사 먹을래? 돈을 더 대줘?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번에는 며느리가 가세를 하더랍니다. 아버님, 영수증 첨부하세요. 영수증 첨부하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재산 싹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원치 않게 시설로 왔어요. 자식들이 버젓이 살고 있는데도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이 와서 그야말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부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참담한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그 제가 물었죠. 할아버지 자식들이 자주 오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온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기다려지냐라고 하니까 기다려진대요. 아니 할아버지를 갖다 지금 이 상황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식이 기다려줘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할아버지 말이 참 가관이에요.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그래도 내를 기다리고, 그래도 내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자식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기다려줘요. 오늘도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거 조금 더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저도 부모이지만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영원한 어떤 갑을 관계로 치면 영원한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았겠다. 자, 이런 삶도 있다. 이런 어르신도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